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사실상의 본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속에 후발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 맡고 계신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충청권 경선에서도 생각보다 문재인 벽이 좀 높았고요. 네, 예. 안희정 지사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글쎄요, 아쉽지 않으십니까? 경선은 항상 끝나면 아쉬운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충청 지역은 사실 열세 지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15%를 득표하겠다 목표를 잡았는데요. 15.3%, 예, 0.3%도 초과 달성을 해서 예. 아쉬움 속에서 성과를 거둔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표의 후보의 50% 과반을 저지했다. 그게 또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19%대를 득표를 이재명 시장이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워낙 많이 얻었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좀 고무적으로 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호남의 성적은 2등 같은 3등이었죠. 네. 예, 거의 박빙으로 3등을 했는데요. 사실 그 바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 캠프에서는 기대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자평을 해보면은 역시 조직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충청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단 한 명도 저희 후보를 도와주는 공조직이 없었습니다. 예. 단 한 명의 공조직의 도움 없이 정말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표만 갖고 그 정도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한 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선거인단이 몰려있는 수도권 경선이란 말이죠. 네.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역전 이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담은 못하는 건데요. 네. 수도권이 약 한 56% 이상의 선거인단이 집중돼 있고요. 우리 빅3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성남시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꽤 많은 성과를 내왔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성남 시민이나 경기도민, 서울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박근혜 탄핵의 가장 핵심이 광화문 촛불이지 않습니까? 예. 광화문 촛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선거인단에 가입했으리라 추측을 하고요. 그 광화문 시위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광화문 촛불 그러면 이재명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호남이나 충청이나 다른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학생이나 청년 이런 진보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꽤 표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후원금이 12억 넘었습니다. 세 후보 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금액으로는 여론조사는 3등인데 후원금 1등입니다. 그 후원금 내역을 보면 80% 정도가 그 통장이 찍히잖아요. 80%가 수도권 소재의 은행 지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선 투표가 이제 1위 후보가 결선 50%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1위가 되겠다라는 장담 못 드리지만은 결선 투표를 만들어서 반드시 결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치고자 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 선거 속에서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럼 만일에 새 후보가 있으면 하나 더 하면 3이 돼야 되는데 절대 3이 안 되죠. 잘 아시잖아요. 아마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우리 새 후보에 결합한 것이 한 후보로 모아지게끔 우리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위를 한 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2위, 3위 후보의 애로와 고충을 다 떠안아서
큰 통합의 길, 화합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는 표가 적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모습이 재현된다 그러면은 또한 뭐 조금은 떨어져 나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경선 이후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진영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60%를 얻었단 말이죠. 네, 네. 이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죠. 네. 예, 당연히 정권교체 열망, 그리고 정권교체를 열망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가 가장 앞서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결과의 수치라고 보고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재수생의 효과가 있죠. 2012년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로 당 대표도 역임하셨고 정진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단 한 명의 공조직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시도의원들이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는 된다고 보고요. 과연 그 정권 교체가 사람만의 교체냐, 권력만의 교체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진정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화제를 좀 돌려보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했고 지금 최명길 의원도 탈당을 하고 김종인 전 대표 측으로 합류할 거로 보이는데 뭐 추가 탈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당내에서는 어떤 기류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당내가 경선에 다 몰입이 돼 있어 갖고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여유와 예. 뭐 이런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잠잠한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직은 뭐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징후는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경선 국면이 끝나고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때는 소위 이제 비문계가 좀 탈당이 이탈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비문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비문의 이 과연 결합이 네.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제대로 질서 있게 모여질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모아지더라도 이탈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기는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들을 하시는 분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실천하고 행동하고 함에 있어서 현재 명분도 없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당내 질서가 나름대로 잡혀가고 있는 속에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모색을 한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은 명분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안 하다가 실질 심사에 나왔단 말이죠. 네. 글쎄요. 실제로 이제 구속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죠. 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면 특히나 권력 앞에서 공평한 법의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우리 이정미 재판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많은 법률을 위반하신 분인데요. 본인이 아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이 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구속 수사를 했을 때의 후폭풍, 뭐 이런 보수의 결집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캠프의 유불리를 떠나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뭐 조원진 의원 비롯해서 80여 명이
영장 기각해야 된다 청원 선언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계기로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분당이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고 자유한국당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네. 당명도 바꾸고 그랬는데 좀 더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서 겸허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면서 이후의 법의 진행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국민의 바람인 대통령 탄핵을 맞받아쳐서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